타이밍 투자반 1기 수업을 맡은 야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부동산 공부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 공부만 하다가 지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다가 타이밍 투자반이라는 걸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난 투자해서 성과도 내고 싶기도 한데 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좀 어울릴 수 있을까? 책에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좀 북구성주님의 그 경험과 그런 지식대 올려타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강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들이 더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경매, 매매, 분양, 청약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지 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강의를 준비한 것 같아서 4주 동안에 각각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타이밍들을 좀 잡는 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뭐죠? 그림이? 깔때기. 혹시 그 목차에 보셨죠? 깔때기. 예. 깔때기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어떤 지역들을 놓고서 경매를 접근할 때, 매매를 접근할 때, 분양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들을 나누는 시점을 어떤 기준을 걸고 어떤 기준으로 거르고 그럼 깔때기에 걸음종이 놓고 계속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정도의 걸음망을 가지고 걸러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경매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매매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양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기준들과 함께 왜 그 기준들을 골랐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4개 다 통과한 지역들은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간에 좀 1주, 2주 단위로 빠르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냥 막연한 디구간 공급 물량도 많고 이런 지역은 한 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으니까 이런 지역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지역을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거제시 지역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2020년도 5월 10일 최근이죠, 그렇죠? 최근에 낙찰받은 건데요. 1억 4,200만 원에 81%로 한 명이 들어왔어요. 주식회사 법인이 들어왔네요. 자, 권리 분석을 아까 말했듯이 근저당 경매에서 근저당 아래 말소 기준 등 이유로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거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자, 수월동 같은 경우가 이때 아까 말했던 추석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매매지수 전세세 올라가면서 수월동이 먼저 반등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월동, 아주동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입지. 지금 우리는 상동동 물건이거든요. 상동동은 입주 물량이 여기 되게 많아서 조정을 계속 받다가 지금 19년도에 좀 회복이 되게 많이 됐죠.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한 상태의 요 시점인데 자 봐볼게요. 이 사람이 아까 지금 얼마에 낙찰 받았죠? 1억 4,200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매물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억 6,800에 지금 나와 있어요. 비슷한 층, 저층이지만 우리는 4층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얼마 확정 수익 받는 거? 한 1,8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죠. 지금 시점에 5월 12일 날 낙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1억 2천이래요. 다음 것도 봐볼게요. 요거는 2월 달에 낙찰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동, 아까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주로 이용하는데 거제 아주 현재 네버빌 아파트인데요. 층수는 4층, 또 좀 낮아요. 자, 근데 낙찰 누가 받느냐면은 2명이 들어와서 주식회사 법인이 받았어요. 1억 3,897만 원, 1억 3,877만 원, 20만 원 차이로 2명 들어왔는데 법인이 이겼네요. 저기 임차인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고 신경 쓸 거 없고 근저당 이후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되는 시점 아래로 다 소멸될 거예요. 이거는 자세한 더 권리 분석은 경매 공부를 하시거나 병아리만 수업 들으면 되고 아주동도 모습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2019년 하반기에 요 거래량이거든요. 요 음영 색깔로 나타난 요거는 월 평균 거래량이고 여기는 이 당시 시점의 거래량인데 이 평균보다 웃돌면은 보통은 이렇게 평균보다 웃돌면은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아요. 거래량이 항상 매매가 상승을 동반하진 않지만 상승장의 때는 거래량이 매매가 상승을 동반하기도 해요. 실거래가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에 낙찰 받았는데 4월에 4층 1억 5,10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에 받았냐면 1억 3,897만 원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팔았다면 동호수가 똑같아요. 107동 4층. 1억 5,100에 팔았으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계산하면 1,200만 원 정도 될 거고 비용 빼고 하면은
법인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만약 개인이 낙찰받아서 단타를 쳤다.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팔면은 세금이 얼마죠? 지금은 40. 네, 40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방세까지 하면 44%가 될 거고요. 2021년 이후부터는 50%, 그래서 55%가 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에 2억 밑에까지는 10%. 예.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거 팔면 10% 추가돼가지고 한 22%, 21%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돼가지고 법인 이 사람 한 600만 원에다가 법인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제하면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죠.